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최홍환 본부장님께서 여의도로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네요. 네, 춥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현재 상황부터 해서 한번 쫙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여의도를 제가 여기 왔는데, 현장명을 여기 말해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어차피 네, 여의도. 아크로 현장에 놀러 왔다가, 지금 이제 여의도 현장 주변이라든가 이제 물색을 좀 봤는데, 지금 이제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 이제 연말이고, 그런데도 여기 지금 아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방 고객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저희 현장도 앙사나도 지금 내방 고객들이 지금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이제 워낙 이제 하이엔드 상품이다 보니 고객들께서도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신 것도 있지만 네. 워낙 이제 또 이 하이엔드 상품에 또 눈에 또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구나 이제 여의도에 이제 이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투자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크로라든가 앙사나라든가 지금 이제 너무 좋은 이제 분위기 속에 지금 계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크로나 이제 앙사나나 아크로나 이제 더 바로 이제 근처에 현장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도 이 두 상품에 대해서는 참 큰 메리트가 있다는 장점. 또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를 했었을 때 워낙 좋은 상품들이 있고 희소 가치가 있고 투자성에 대한 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점심 같이 드시면서 네. 바로 여기 이제 시범 아파트 보셨잖아요. 네. 이제 뭐 DH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아크로라든지 뭐 자이라든지 지금 영업 뭐 엄청 잘 돼 있어요. 네. 재건축이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쵸. 이 재건축에서 시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재건축 브랜드도 결정하시는 과정 안에서 아크로가 됐든 뭐 앙사나가 됐든 여의도에 분양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관람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국에 되게 너무 어려운 분양 시장 속에서도 그쵸. 잘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났겠지만 이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5층까지 지금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맞습니다. 이제 한영 아파트라든가 네. 이쪽 주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금 이제 최하 50층부터 네. 65층까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여의도에 그 스카이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일산에 이제 퇴근할 때 네. 강변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파크원부터 해가지고 63빌딩 그 라인이 지금 이제 시범 아파트라든가 한양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향후 와 이게 진짜 대단할 것 같다. 네, 맞아요. 지금도 되게 이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다 예,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이 여의도 자체가 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야경 이런 영상들 봤었을 때 제가 딱 느낀 게 서울의 심장, 그렇죠. 예, 심장같이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야, 이게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의도 저희 이제 대로변, 네. 저희 같은 경우 황금 라인의 대로변에 있고 네. 아크로는 이제 저희 현장 바로 뒤편에 네,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7층 그리고 아크로 같은 경우는 29층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개수로는 이제 후시로는 이제 아크로가 492세대, 네, 맞습니다. 저희는 348 객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높이로는 저희가 250m 네. 정도 됐고 이제 엄청 아크로, 높습니다. 예, 아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가 저희보다는 좀 월등하게 높고 저희는 이제 앞쪽 건물이라고 네. 하는 신한금융투자 그쪽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네, 그 정도. 신한 정도도 그 정도면 높은 상당히 거죠. 높은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또 워낙 높다 보니 이제 다른 상품 오피스텔을 봤었을 때는 아크로는 현저히 높은 높인데 저희 상품이 워낙 높다 보니 앙사나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앙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위치는 이제
여의도동 23-4번지에 이제 위치해 있고. 여의도 2, 3, 4라고 했었죠? 예, 그전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반야트리 그룹 내 상위 브랜드로 이제 앙사나로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명칭은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8 객실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펜트하우스부터 이제 저희 주 상품 F타입 20평 이제 24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G타입 16.36평 정도, 그리고 이제 특화된 이제 TH 타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평수는 이제 전용 면적으로는 12평에서 13평. TH가 그 테라스 약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테라스가 저희가 이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봤었을 때 약 서비스 면적이 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평 플러스 6평이 되겠죠. 실사용 면적은 18평에서 19평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가격은 상당히 이제 가성비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여의도가 지금 개발이 워낙 이제 활발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이라든가 뭐 타 지역, 경기도 뭐 좀 이제 수도권 쪽 이쪽에 대해 비했을 때는 월등하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분양 물건이 2억대가 넘는 것도 있고 3억대가 좀 예. 예정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청담동에. 근데 지금 저 이제 정보통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용산 쪽, 아까도 제가 식사하면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용산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정보 쪽으로 얘기를 봤었을 때 후분양 아파트가 지금 100억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좀 꿈 같은 얘기겠죠. 100억대라는 거는 상류층 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크로라도 뭐 저희 앙사나나 지금 여의도 맨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 뭐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가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예, 우리가 한남동이라든지 용산이라는 건 좋은 건 아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금액대가 이제 고가의 금액대가 되는 건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바로 옆이 이제 우리 여의도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울 도시개발계획에 이게 같이 합류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할 건데 그거 대비 여의도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의도 일대의 또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현저히 좀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만 또 비싸 보이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여의도를 보시고 아까 용산이나 이런 한남동을 보시면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쵸.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쫙 한번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여의도를 디지털 금융화로 이제 네, 뭐 국제 세계 금융, 네. 국제 도시로 또 만들려고 하는 이제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의도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봐왔을 때 뭐 국회의사당이 있고 정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 그렇죠. 세 번째로는 금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함축된 지역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게 큰 메리트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봤었을 땐 여의도가 왜 비싸지? 이런 뉘앙스이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주거가 워낙 넓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번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업무지구를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상품들 봤을 때 이제 아쿠르나 앙사나나 그 봤었을 때 메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 네. 근데 이제 분양가로 봤었을 때는 이제 1억 초반대죠. 근데 비싸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제 타 지역에 봤었을 때 응축된 자리인데 타 지역에 봤었을 때 되게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라든가 강남 이쪽에는 그쪽에 비해서는 한 반값?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강남 청담권에 시작된 네. 하이엔드 물건들에 대한 그러니까 강남 분들에 대한 이 여의도 이 물건을 봤을 땐 저항이 없어요. 네, 가격에 뭐 요즘 다 네. 평당이라니까 네, 가격 저항은 없는데 외부 분들이 봤을 땐 너무 이게 저렴하진 않으니까 네, 가격대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동반되는 이 하이엔드 서비스들 네. 그렇죠. 뭐 앙사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호텔 같은 서비스들 최적화되어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누리게 되면 어떤 연세 있으신 분들 오셔서 이랬어요.
이게 진정한 고급 실버 타운인가? 막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너무 편하게 돼 있으니까 발레 파킹부터 시작해서 그거 쓰시던 분은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사실. 네, 이제 제가 이제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거나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봤었을 때 이제 아크로랑 저희 앙사나랑 비교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요즘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기존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컨셔스 서비스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강남부터 시작하면서 그게 불과 한 2년 전, 3년 전 얘기인데 이제 컨셔스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제 하이엔드라는 이제 오피스텔이 생긴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레지던스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좀 있으세요. 고객님들께서. 맞아요. 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뭐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셨던 지역들이 대부분 좀 이제 운영사가 잘못 이제 운영을 해서 소송이 걸리는 분들도 그렇죠.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얀트리 그룹에서 이제 그 운영사를 정했고 10년마다 저희가 또 이 재평가를 또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반얀트리에 대한 그 최고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운영사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영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반얀트리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운영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렇게 또 보실 거고, 그리고 최고급에 대한 이제 컨셔스 서비스가 들어오고, 이제 아크로보다 앙사나 레지던스에 대한 이제 컨셔스 서비스는 좀 약간 좀 결은 좀 다르죠. 약간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 서비스까지. 이제 금고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객실에 있는 호실에 있는 이제 금고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앙사나 레지던스 내에 사설 금고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대부분 은행에 있는 사설 금고 같은 경우는 신고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가지라든가 뭐 이런 다른 것들을 저희가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보관하는 이건 저 처음 알았는데 너무 좋은데. 예, 상당히 좋은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예,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예, 지금 비밀스럽게 좀 보관하고 싶은 무슨 것들이 뭐 있잖아요. 골드라든지 예, 뭐 그래서 달러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약간 이제 규격에 맞게끔 이제 약간 뭐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마다 이제 가격은 좀 틀리겠지만 지금 압구정동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게 워낙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증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제공을 또 드리는 게 있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연말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상류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왜냐면 뭐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IMF 때 아시다시피 그때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일명지 줍줍을 하시고 그렇죠. 빌딩 사시고 하시다가 해가지고 급격하게 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자산의 있거든요. 증식이 예. 더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그쵸,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발품을 파시고 정보력도 하나하나 얻다 보면 여의도가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앙사나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분양하고 이제 저희가 2026년 한 10월 정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4년 후잖아요. 그렇죠. 4년 후입니다. 4년 그게 진짜 후잖아요. 중요해요. 4년 후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이제 워낙 안 좋지만 2년 후, 3년 후, 4년 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보시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정계약 하시고 나서 4년 후를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이제 일부 얼마 전에 이제 제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딱 이제 물어본 게 사장님이 주거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보는 게 관점이 뭐냐. 대부분이 이제 주거 상품일 때 역세권. 네, 역세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 이런 걸 봤었을 때 특히 이제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 봤었을 때 한강이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 네. 제가 여쭤봤어요. 네. 한강이 보이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앞에 공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 역세권이 있느냐 없냐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네. 몰이 있느냐, 그냥, 백화점이 네. 있느냐. 그런 거 좀 다 물어봤더니 다 있으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구정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갤러리아 백화점 있죠. 그쵸. 이제 원래 처음에는 압구정 분들은 역 생기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역도 생겼죠. 그쵸. 생활 편의 시설이 다 돼 네. 있죠. 한강뷰 보이죠. 그쵸, 그쵸. 그게 지금 저희는 네. 이제 여의도라고 보는 거고. 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뭐 일본의 록봉기가 있고 네. 해외 뭐 다운타운이 있고 뭐 맨하튼이 있고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그렇게 있듯이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 레지던스에 대한 개념들 예.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은 맨션이라고 하고 예. 해외에서는 레지던스라고 네,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지금 하이엔드 상품이 오피스텔인지 레지던스인지 생활 숙박시설인지 그냥 명칭만 좀 다른 네, 거거든요. 그죠, 그죠. 사실 예. 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시려면 시그니엘 그죠. 시그니엘 치킨 시킨다고 치킨 배달부가 오지 않아요. 예. 이렇게 정장 입고 이거 구르마 끌고 예, 치킨 그렇죠. 가져오잖아요. 이 보안 시설부터 네. 시작해서 이 최고급 서비스를 누리는 게 이게 레지던스고 생활 숙박 시설이고 뭐 우리나라는 그 명칭만 좀 허가 네. 등록 때문에 명칭만 네. 다른 거지. 그래서 왜 이런 쪽으로 다 바뀌는지 사람들이 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강남 이제 제가 최근 부동산 갔을 때 한남 더일 사시는 분이 그거 매도하시고 지금 강남 하이엔드 입주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이제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예, 그렇죠. 연세는 이제 고령화가 되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특정 분들이 자꾸 이제 더 좋은 거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 청담에 해놓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젠 저평가된 여의도를 한번 봤을 때 향후 미래 지금 우리가 준공 4년이라고 하지만 뭐 2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네. 10년이 지나면 여기 일대가 진짜 재건축이 다 되고 빌딩이 진짜 무슨 미래 도시처럼 올라갈 네. 거란 말이에요 여의도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쉽게 부산 생각하시면 LCT부터 시작해서 되게 높은 고층들이 네. 많잖아요. 그쵸. 그게 작은 여의도 안에 밀집된다면 네. 향후 미래같이 10년만 바라봐도 더 후에 15년까지만 바라봐도 이 평당 가격의 지금 우리 분양가 1억이라는 가격은 2억, 3억, 4억이 될지 얼마 될지 가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분양을 지금 이제 한 12년, 13년을 했지만, 대부분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께나 이제 분양 직원들이라든가 상담사분들이 저희가 이제 여기 여의도 했었을 때 분양가 얼마였습니까? 전용평당 한 1억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고객님들께서는 여의도면은 1억 정도면 괜찮죠. 근데 오히려 상담사들이 다 놀랐어요. 1억이요? 1억 2천이요? 막 이렇게 다 놀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해보고 전에도 이렇게 봤었을 때 다른 지역에 봤었을 때는 현저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서울 쪽 이 약간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서울의 심장 같은 이 여의도하고 강남 한강 강줄기만 따라가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쵸. 보면은 제가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산에서 계속 한강을 바라봤었을 때 한강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오피스텔이 건물들이 평당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건물들하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들을 아파트를 봤었을 때 거의 더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뭐 지금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이는 데랑 안 보이는 데랑 현저히 차이가 날 거고. 네, 맞습니다. 뭐 특히 뭐 가까운 이 합정동의 뭐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 바로 앞에 맨하튼가처럼 여의도 공원이 있고 그렇죠. 뭐 조금만 걸어가면은 한강 시민공원이 있고 그럼. 또 가장 중요한 여의도의 불꽃 축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벚꽃 축제도 장점에 있고 불꽃 다 있잖아요. 축제도 있고 다 있죠. 뭐 서울에 무슨 이렇게 관광 상품 같은 게 이제 5개 중에 3위가 다 여의도예요. 네. 벚꽃 축제부터 불꽃 축제 뭐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저희 상품 앙사나하고 아크로가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 시점
경기가 안 좋은 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향후 2년, 3년, 4년 준공 때까지 보시고 그 이후 시범아파트, 한양아파트 재건축까지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분양가가 현저히 적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맨날 찍을 때마다 네. 말씀드리거든요. 20년 동안 후회하실 거라고. 여기 여의도 놓치시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원래 본부장님이랑 네. 이쪽을 계속 1년 동안 준비를 네, 했었고 진짜. 그러다가 이제 저희 팀과 이제 해서 아크로와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미래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2030, 2040까지 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계획하는 아까 뭐 우리 유람선 르네상스 네,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밀고 있어요. 이 여의도를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놓치시면 너무 후회하실 것 같고 이런 1조짜리가 프로젝트가 넘는 이 분양 물건들이 갑자기 이렇게 네. 열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네. 저희가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뉴스 언론이 너무 안 좋게는 보도하지만 그 소위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네, 그 그렇죠. 자산가분들은 네. 너무나도 좋은 기회 타임이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연예인분들도 계약을 네. 하신 거고 여의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대한민국의 이제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불경기라고 하고 뭐 진짜 뭐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뭐 팬데믹 때문에 인연이 거의 올 수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 여의도를 준비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봤었을 때 과연 아크로나 여의도 우리 이제 앙사나 봤었을 때 동시에 분양을 했었을 때 예전 이제 몇 년 전에 뭐 2년 전, 3년 전 이제 팬데믹 전이겠죠. 네. 그때 만약에 오픈했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그렇죠. 네. 난리도 아니었을 일명 겁니다. 저희 이제 분양 상담사들이 하는 말처럼 한방 현장이야. 그렇죠. 한방 현장. 네. 그때는 진짜 호실이 없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하다가 이제 현장이 끝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류층 이제 일명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어제 뭐 금전 쪽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융 쪽이라든가 언론 쪽이라든가 정치계 뭐 연예계 그쪽에 계신 분들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 중에 아크로하고 앙사나하고 안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그분들은 결단력이 되게 빨라져요.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네? 근데 좋은 분양 물건이 생겼고, 좋은 뭐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로바로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14억 후반에서 많게는 이제 50억 중반대까지 있는데 지금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현저히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뭐 50억대에서 40억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나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예. 그 50억 크게 보시면 되게 금액이 예, 이제 커 그렇죠. 보이지만 예. 우리는 지금 뭐 빌딩을 바로 산다거나 예, 아파트를 그렇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예. 분양 물건을 사는 예. 거, 분양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예. 계약금 10%, 예. 50억이 5억으로 예, 딱 줄어들고 10억짜리가 1억만 있으면 되고 예. 이거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왔던 뭐 자산가분들이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둘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팀장님도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자산가분들 이제 뭐 일례로 실례로 우리가 이제 꿈에 꾸지도 못할 정도의 자산가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저희 이제 홍보관 갤러리 뭐 모델하우스에 오셔가지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본부장님 꼬마 빌딩 좀 알아봐줘요. 아 왜요? 아 요즘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왜 꼬마 빌딩?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계속 줍줍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현금으로 사서 뭐 대출 안 받으시고 1년, 2년만 지켜보자. 그러면 향후 저희가 아시다시피 10년 전, 뭐 20년 전 봤었을 때 현저히 지금 분양 물건들이 떨어지세요. 네, 공급이 없습니다. 네, 공급이 없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지을 땅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현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
재개발, 재건축된다는 얘기가 벌써 한 수십 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워낙 예, 금액이 크니까. 예. 근데 과연 그게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됐다 했을 때 가격이 어땠을까? 그렇죠. 분양 물건 중에 가장 높을 거예요. 맞아. 지금도 50억에서 80억인데. 그렇죠. 근데 지은 지는 40년이 넘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주하고 계시는 압구정리 현대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40년 넘어 아파트에 주거를 하고 있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요. 가장 네. 많은 고소득의 네, 자산가 그렇죠. 분들이 사시니까. 40년이 넘었는데도 거기서 주거하고 거주를 하시는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도 있고 압구정동, 강남의 랜드마크라는 그렇죠. 거죠. 중심 입지가. 네. 그래서 숫자성으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시그니엘과 해운대 LCT 지금 2배가 올랐어요. 네. 분양하고 나서 2배가 올랐고 실례로 저희 현장이 이제 앙사나 레지던스 이제 옛날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NH 투자증권이었죠. 네. 저희가 19년 10월에 저희가 매입을 했거든요. 전용평당 2억 2천에 매입을 했고 이제 요번 연도 22년 이제 7월 15일 날 이제 신한금융투자증권이 네.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용 면당 지금 이제 전용 평당 4억 4,700이에요. 정확하게.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 현장 앙사나 레지던스 현장은 이제 대지 면적은 1,121평. 네.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1,440평 정도가 돼요. 그러면 매입 가격은 저희 같은 경우 앙사나 쪽에서는 한 2억 한 몇천 정도에 이제 2천 몇백억에 매입을 했고 이제 신한 같은 경우는 한 6천 몇백억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네. 그거는 봤었을 때 숫자성으로만 봤었을 때 앙사나 현장하고 신한하고 2배. 그게 3년 딱 걸렸거든요. 딱 그 같은 스카이라인 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이잖아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때 마포대교를 건넜을 때 뭐 LG 트윈타워, 뭐 파크원, IFC몰, 그리고 신한, 하이투자증권, 저희 이제 NH투자증권 자리, 지금 이제 저희가 앙사나 레지던스 있죠. 바로 옆에 하나투자증권. 네. 이 황금 라인에 스카이 라인에 3년 만에 2배가 뛰었는데 4년 후면 얼마나 뛰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시범 아파트라든가 한양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되고 50층에서 65층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향후 이게 어느 정도 뛸까 프리미엄이. 그렇죠. 금액이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좀 보실 줄 아시고 그렇죠. 하실 줄 안다면 저희가 이제 강남, 청담 이쪽에서 분양을 하다가 이쪽에 온 이유도 지금 현재 강남 분양 쪽에서는 물건도 좀 많고요. 사실 그렇죠. 금액도 좀 많이 올랐고요. 말라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네, 강남 그렇죠. 저희도 거기서 분양하는 게 더 편하기도 네, 하고요. 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기왕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사셔서 금액과 시세 차이가 이렇게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안내하는 입장에서도 이 고객분과 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갔을 때도 저희와 함께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에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진짜 귀한 걸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금을 캘 때 보면 요만큼 지역에서 캐는 게 아니거든요. 광범위한 지역에서 금을 캐는 거고 다이아를 캐는 건데 저희 같은 이제 분양 물건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이 있지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좀 분양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남도 포화 상태고 네. 다른 지역도 포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적은 여의도 이 지역의 스카이 라인에 주거를 할 수 있고 확실한 그 프리미엄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이 앙사나 레지던스하고 아쿠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거로 봤었을 때는 아쿠로가 이제 저희보다는 훨씬 더 좋고 서비스라든가 입지는 저희가 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봤었을 때 57층 정확하게 63빌딩보다 30cm 더 컸습니다. 그래서 249.9m인데 과연 이 황금 라인의 대로변의 메인 도로에 57층이 올라간다는 이 레지던스를 봤었을 때
더구나 반얀트리급의 상위 브랜드인 앙사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 그리고 여의도는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같은 상품이 두 번 다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네. 뭐 나온다 쳐도 향후 미래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저희 같은 상품이 나왔을 때 절대 이 가격으로 분양을 못 하거든요. 당연하죠.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이제 전용 면적이 이제 한 1억 500에서 뭐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전용 면적이 한 1억 한 5천, 6천까지 올라가거든요. 층에 올라갈수록 예. 금액대 분양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봤었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1억 초반대라고 하면은 사실 무거운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뵀었을 때도 현저히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 이 분양 물건이거든요. 이 실제로 만약에 여기 우리 자리에 앙사나 자리나 아크로 자리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치자고요. 벌써 완판, 그렇죠. 이 경기에도 완판이 됐어요. 여기는 업무지구 자리이고 여기가 너무나도 가깝기 그쵸. 때문에 사실 아파트 들어올 수 없는 그죠. 자리긴 하지만 그죠. 근데 그런 물건이 들어온다면 네. 제일 좋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죠. 좋은 자리인 거죠, 사실. 그죠. 근데 뭐 강남역 역 옆에 그냥 아파트가 네. 쭉 들어서는 거랑 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시그널이 두 배 뛴 이유가 속초호수도 있고 한강 보이고 뭐 바로 롯데월도 있고 뭐 전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두 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제일 높은 시그널도 네. 처음에 미분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오래 4년 걸렸어요. 정도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는 이제 랜드마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높은 건물로서 지금 뭐 프리미엄도 한 2배 정도 뛰었지만은 저희 여의도 자체 내에서 그 정도 안 뛸까? 저는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상품군들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네. 그만큼 가격이 있음과 고급스러움이 동반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앙사나 같은 경우는 지금 도산공원에 주택전시관 이제 모델하우스 갤러리가 네. 위치돼 있고 저희는 63빌딩에 네. 아크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브랜드와 하이엔드 브랜드가 뭔지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이렇게 본부장님과 아니면 저와 이런 자산에 대한 컨설팅도 좀 받아보시고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은 고객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 있고 저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꼭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분양을 받으시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라든가 갤러리라든가 홍보관에 오셨을 때 이 분양 물건만 보지 마시고 이 분양 물건의 입지를 무조건 보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입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 아무리 고급 자재를 쓰고 아무리 고급 서비스를 최고 상위의 서비스 준다 한들 입지가 안 좋으면 외면 받습니다. 네, 외면 받거든요. 그리고 그렇던데 봤었을 때 우리가 명품을 이렇게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네. 뭐 에르메스라든가 뭐 샤넬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만 왜 그걸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렇죠. 품격이 있고 이 명품이라는 이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입지가 안 좋으면 외면받게 돼 있고 미분양이 나거든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앙사나나 이제 아크로나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강남보다는 더 좋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발이 다른 데보다는 난개발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분양 물건들이 현재 적다는 거. 희소 가치를 보고 입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입지라는 거. 그래서 뭐 한강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죠. 한강이. 그리고 뭐 공원이 바로 진짜 길 건너는 공원 공원이고. 녹지가 네. 여의도가 가장 넓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의도 공원이 1만 평, 아니 7만 평인데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 시민공원이 뭐 그러니까 한 저, 1km? 여의도 자체는 네. 가운데 여의도 공원이랑 다 공원이잖아요. 네, 공원이죠. 그래서 저희도 분양 상담하다 힘들면 여의도 저희 한강공원 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힐링이 잘 되는 공간이고 치유가 되는 공간이고 이 녹색을 바라보고 이 강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힐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분양을 이제 저희 이제 도산공원 쪽에 있지만 저도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 도산공원 몇 바퀴 돌거든요. 도산공원 많이 갔어요, 저. 많이 돌거든요. 근데 많이 갔습니다. 이 공원에서 좀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좀 힐링을 하시면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여의도 내에 이 탁월한 입지 그리고 퀄리티가 있는 입지를 선택하시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는 여의도의 거죠. 입지가 좋은 건 너무나도 다들 네, 다 그쵸. 너무 잘하세요. 네. 잘 아시고 재건축되는 것도 잘 아시고. 그죠. 저는 제가 좀 더 깊게 보는 건 뭐냐면 수반된 시설들, 업무 시설들, 네. 그 아까 말씀한 증권가, 금융계,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에 네, 그죠. 되는 그 마치 홍콩, 예. 이제 뉴욕 보면은 전 세계 각지에 진짜 그 증권가 사람들이나 자산가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의 상승, 월세의 상승 이런 투자 관점의 상승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있는 자산가보다 해외에 있는 자산가분들이 더 많을 거란 그죠,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에게 여기는 금액이 별로 개의치가 않는 네, 그죠. 부분이라 그런 미래 가치를 쭉 봤을 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보다 강남에 있는 업무지구보다 저는 여의도의 업무지구가 가장 크게 성장할 네, 가치가 그죠.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정치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언론까지 함께 있는 이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는 뭐 시청 광화문 쪽하고 네, 광화문하고 이제 강남 쪽 강남하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가 있는데 이 지역을 봤었을 때는 여의도가 현저히 적어요. 네, 맞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적은데 이 업종이라든가 큰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정치, 금융, 이 언론까지 함축되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고 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여의도에서 소화가 못 되기 때문에 네. 노량진까지, 네, 뭐 당산까지, 그렇죠. 네. 용산까지 네. 커지는 그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세요. 꼭 오셔서 네, 꼭 상담 오셔야 받아서 됩니다. 예, 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자료로 보여드릴 그 테니까. 자료 보여주고 숫자상으로도 이렇게 딱 다 보여드리면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꼭 전화 주시고 예, 예. 방문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예,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아이고 또 날씨가 추운데 네. 연말연시 또 잘 보내셔야 되고 네. 또 내년에는 뭐 더 경기 뭐 금리가 좀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만큼 또, 규제를 네. 완화될 거예요. 네, 완화가 엄청 되죠. 완화될 네. 거예요. 부동산 지금 이제 규제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또 금리도 또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은 또 아시다시피 빨리빨리 네. 또 이게 또 담합력이 엄청 센 나라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도 좀 잘 보내시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팀장님이나 저나 네. 이제 열심히 더 일을 해서 고객님들께 좋은 여기 마무리 짓고 용산 가셔야죠. 용산 무조건 가야죠. 용산 가야죠. 저희. 그럼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용산에 대한 정보는 이제 계약자분들이나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네, 좀 소스 좀 드리고요. 소스 좀 드려야 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네. 소스를 이제 받아가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 짓죠. 예,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